자, 제가 중국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중국의 정부 그리고 가계 기업의 부채가 한 3년 전에 중국 GDP의 3배 달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수차례 강조했듯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부채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 공산주의적 특성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편의성에 따라서 부채를 감추는 그림자 금융이 매우 유용하게 써져 왔다. 그래서 그것이 특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의 이 사용권을 팔아가지고 그야말로 부동산 개발로 중국 경제를 떠받쳐오는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부채를 집계내는데 이 그림자 금융은 다 빠져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지금 중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렇게 많이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무관심하다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금융위기로 전화될라 하니까 드디어 지금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그림자처럼 눈에 잘 띄지 않게 은행 시스템 밖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섀도우라고 하는 말이 그림자 아닙니까? 금융하고 비슷하지만은 눈에 띄지 않는 금융, 즉 집계에 잡히지 않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을 그림자 금융이라 해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은 흔히 금융용어로 MMF, 채권형 혼합형 펀드, RP 거래, 유동화 기구 등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 중개 기능, 즉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금융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은 전은행의 전통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해서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한다라고 기성 사기 경제학에서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하에서 과도한 리스크와 차입 레버리지의 축적, 은행 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을 통해 제도의 위기,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 확산시킨 주범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 투자은행들이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조달한 부채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파산 직전까지 손실 규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림자 금융의 첫째 위험성은 은행 예금 상품보다 투명성이 낮아 집계가 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의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부의 거래로 그림자 금융의 상당수가 취급되고 있어요. 둘째, 그림자 금융은 은행보다 차입 비율이 레버리지가 몇 배가 높습니다.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보다 얼마나 많은 차입 자금을 끌어다가 굴리느냐인데 레버리지가 20배라면 자기 자본 1억을 가지고 20배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액 중 5%만 손실이 나도 자기 자본을 다 까먹어요.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연쇄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은 자금 경로가 예금자와 대출자로 단순하지만은 그림자 금융은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계가 넘어가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도 부동산 신탁 펀드 관련 그림자 금융 규모가 재작년 말에 750조 3천억이고 그 중에 한 28%가 언제든지 부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일경 5,300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말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경쯤 될 줄도 모릅니다.
자, 중국도 2008년 이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굉장히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제조업에서 상당히 세계적 수요가 감소하니까 부동산과 인프라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고도 성장을 2008년부터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지금 아주 퍼지기 시작한 게 15년쯤 됐습니다. 이 부동산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지방 정부로 하여금 하게 한 게 다 그림자 금융에 의존해 왔지요. 그래서 중국이 그 이후에도 세계 금융위기에도 급속한 성장을 계속해 왔다는데 이것은 전부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 과도한 투자와 재정 정책으로 인한 부채 급증이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지방 정부는 뭘 갖고 살겠습니까? 지방 정부가 돈이 굉장히 빵빵해요. 왜 빵빵했느냐? 전부 이 땅의 사용권을, 중국은 땅을 갖다가 팔지를 못하고 맹세기 공산주의라고 땅의 사용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한테 땅의 사용권을 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방 정부가 재정을 확충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에 지방 정부가 깊숙이 관여해서 자금을 전부 지방 정부가 만드는 금융 유동화 기구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금융 유동화 기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부동산 신탁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또 더 나아가서 각종 펀드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회사, 또 자산을 유동화한다 해서 부동산 관련 MBS 같은 이 부동산 담보, 정권 등을 갖다가 이제 파는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쌓인 부채가 엄청났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로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이 총부채가 5경이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요 근래에 들어서 3, 4년 전부터 그림자 금융을 통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해서 외형상으로는 이런 그림자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만큼 과도한 지금 부채가 그림자 금융에 쌓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과도한 인프라 투자 또 부동산 개발 투자를 2013년 시진핑 정부부터 1대1로 인프라 건설 등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계속 쌓아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난 30년까지 투자한 인프라 사업의 절반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가치가 절하되는 비효율적인 투자로 국영기업의 부채를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부채를 쌓아왔는데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는 이런 현상 유지가 가능했지만은 중국이 지금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서 이탈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중국의 지금 물건이 해외에 팔리지가 않고 또 중국의 부동산이 마시가니까 내수가 지금 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중국의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가 플랫폼 기업이니 무슨 교육 기업이니 이런 데를 다 두들겨 잡았잖아요. 온라인 기업 등을요. 그러면서 파산이 지금 수백만 개가 생기면서 다 지금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2021년 말에 1경 5,300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2년 동안에 이게 더 늘어나서 2경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각종 신탁업체 그리고 펀드 업체 등에서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을 발행해서 지금 돈을 끌고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기업들, 비구이 유양 같은 데가 지금 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중룽 신탁이라는 회사가 지금 54조의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자산 180조의 지금 중저그룹 투자사들이 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부채 구조조정을 할 거다.
미국판 이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의 이 미국식 버전이라고 하는 이 회사, 그러니까 중저그룹의 이 각종 투자사들이 부동산 신탁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부동산 부분에 투자했는데 이 대부분의 자금이 그림자 금융에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요, 이 투자자 20명이 이 중룽 국제 신탁의 베이징 본사 앞에 와가지고 내 돈 돌려달라고 지금 시위를 벌리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규제를 받지 않아. 정부 규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당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이 그림자 금융의 주체인데 누가 규제를 하겠습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불투명한, 한마디로 부도 위험이 큰 그림자 금융이 그 주축이 되어 왔는데, 자, 이 규모가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10년 사이에 20배나 커져서 2021년 말에 1경 5,300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 부동산 쇼크 때문에 텐트를 치고 투자자가 시위하고, 정저우에서는 허난성 수도 정저우에서는 그야말로 이 시위에 지방정부가 수십조의 돈을 갖다가 딴 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지방정부 예산에서요. 그야말로 감당이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시위대가 내 돈 내놔라 하고 경찰이 지금 병력을 배치하고 금융사 주변에, 그리고 100일 가까이 부동산의 서수 분양자라고 선 분양 대금을 납입한 사람들이 내 돈 돌려달라, 아파트 짓다가 그냥 스톱이 된 건설 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쇼크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중국이 지금 70개 도시 중에서 64곳에서 집값이 폭락해 경기 위축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 지금 그 1달러에 7.3059 위안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어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금융위기로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달러를 매도해서 올 들어 6%를 지금 매도했다는 거예요. 달러를 팔아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한테는 끔찍한 시간이 오는데, 인내하고 함께 잘 사자고 위기 속에서 버티자는 시진핑. 그런데 경기 부양책을 실시 안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한국의 전문가라는 이 사이비들은 중국 정부가 과거의 헝다그룹 사태 때도 다 극복했다, 돈 풀어서 극복할 거라는데, 중국 정부는 화수분이에요. 중국 정부의 돈은 찍어내면 나옵니까? 그래서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적응이라는 묘한 키워드를 쓰고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섹터로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그냥 이대로 간다. 그래서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 같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 둘씩 터지게끔 놔놓고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니 디폴트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갖다가 통해서 정리를 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이제 하나씩 터져와 가지고 비청산을 시작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벌어질 상상 이상의 여파에 대해서 자기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간이 크게 그러는데 아마 수습불능한 상태로 망쳐버리고 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공산당의 한계가 온 거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돌아보지 마 특히 우란 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